진주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쓰던 방송 장비를 이 학교의 한 교사가 중고 플랫폼에 올려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고발에 준비 중입니다. 항공산업의 약진에도 국내 관용 헬기의 국산 점유율은 20% 수준입니다. 국내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산 헬기 도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 봉곡동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뒤 지인 2명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택시로 충북 청주까지 도주하다 고속도로에서 검거됐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연간 4만여 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가하는 2차 가해 수가 상당하다는 것도 문제인데 지역사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도민연금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추진 중인 군민연금.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나오지 않은 데다 군의회 동의도 장담할 수 없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방송반 학생들이 사용하던 여러 카메라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장비는 구입 금액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라진 이 물품, 알고 보니 담당 교사가 몰래 빼돌린 뒤 중고로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물품은 고사양 카메라와 렌즈, 주변엔 업무용 전화기와 작성자로 추정되는 이의 이름이 적힌 견출지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같은 장비가 더 낮은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 흥정이 가능하다는 문구까지 기재돼 있습니다. 사진이 찍힌 곳은 어디일까? 진주 지역 내 한 고등학교 교무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전화기는 물론 사진 속에 보이던 여러 사무용품들이 똑같이 확인됩니다. 글쓴이는 다름 아닌 해당 학교 방송반 담당 교사. 학교 예산으로 구입한 고가의 장비를 현금화하기 위해 이를 팔아치운 겁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담당 교사가 이런 방식으로 판매한 장비는 총 서너 품목, 금액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립학교의 비품은 엄연한 공유재산, 학교는 장비가 사라졌다는 것조차 모르다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함을 확인한 학생들을 통해 뒤늦게 분실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매일 장비를 확인하는 것은 실무상 어렵다며 관리 소홀 여부를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장비는 축제와 체육대회 등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을 담는 용도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이들의 실습 도구로도 활용돼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비 구입이 왜 필요한지가 담긴 자체 물품 현황 자료에도 교육 목적 활용 계획과 기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학교 측은 지역 내 평판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이번 사안의 외부 발설을 엄하게 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당 교사는 사라진 장비 금액을 변제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취재진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업무상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찰 고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의 변제 노력은 징계 양정의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감사 결과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징계위원회에서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사흘간 이어진 올해 첫 대형 산불인 함양 산불. 지역민의 마음을 졸이는 산불이 발생하면 하늘에서 물을 뿌리는 헬기가 가장 눈에 띄며 활약합니다. 하지만 이 헬기들은 대부분 정비가 어려운 외국산 헬기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부품 해외 의존도와 정비 복잡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국산 헬기 도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함양 산불. 44시간 만에 주불이 잡히며 지역민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면 굉음과 함께 하늘을 나는 진화 헬기가 눈부신 활약을 보입니다.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산 등 해외 헬기는 물론 육군의 기동 헬기로 개발된 이후 파생형이 만들어진 국산 수리온도 현장에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3월 산불 현장에 투입된 군, 산림청, 소방청 등의 수리온 기종은 40세대, 총 270회 이상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진화 헬기 중 국산 비중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119 항공대 헬기 31대 가운데 이탈리아산이 13대로 가장 많고 수리온은 4대에 불과했습니다. 산림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보유 헬기 50대 중 러시아산이 29대, 수리온은 3대뿐입니다. 전체 소방청 헬기의 87%, 산림청 헬기의 94%가 외산 헬기인 겁니다. 군을 제외한 소방, 산림, 경찰 등 관영 헬기 120여 대 중 국산 수리온은 25대 정도에 그칩니다. 주요 항공국의 자국산 비율이 80%를 넘는 점과 대조적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국산 항공기가 거의 85%에서 한 90%를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관용헬기 120대, 그 수준에서 현재 나가 있는 항공기 수준은 25대라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한 20% 약간 상회하는 부분이 이런 문제는 단순한 국산품 장려를 넘어 안전성 확보와도 직결됩니다. 서천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산림청의 주요 기종인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는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이 막혀 2027년까지 절반 이상 가동이 중단될 전망. 또 경북 고령 성주 7국 정희영 의원에 따르면 대형 진화 헬기인 미국산 시누크는 형식 인증 문제로 미국 국적의 조종사만 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산불 진화는 물론 정비와 부품 수급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유일한 국산 헬기이자 야간 비행에 특화된 수리온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하고 함께 있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진주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를 타고 충북 청주까지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도로 위에서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배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현장을 살핍니다. 26일 새벽 4시 45분쯤 진주시 봉곡동에서 20대 A씨가 배달원인 척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뒤 폭행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지인 2명도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새벽에 계속 뛰어만 사이렌을 울려가지고 제 주먹극자한테 들어보니까 저기 올라서 맞고 그래서 걸어오다가 여기서 소리 듭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찌르고 인근 원룸 옥상으로 도주한 뒤 택시를 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원룸부터 인근 호텔까지 혈흔이 남아 있습니다. 옥상에 가니까 나간에 이제 피 같은 것들이 이제 묻어 있는 게라 지금. 그래서 이제 옥상에서 지켜보고 경찰 가는 거 보고 그래가지고 도망을. 경찰은 CCTV를 통해 도주 사실을 파악했고 고속도로 순찰대와 공조해 충북 청주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살인 미수 및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전적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 수는 약 4만여 건. 그만큼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데 또 하나의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최근 지역에서도 2차 가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나왔는데 우리 사회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지난해 식당에서 일하다 업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A씨. 식당을 그만둔 뒤 업주를 고소했지만 지난해 10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이렇다 할 진척이 없습니다. 사건 진행이 더딘 상황 속에 A씨는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대인기피 증상에 정신적 문제까지 더해져 병원 진료를 제외하면 외출이 불가능할 만큼 상황이 어렵습니다. 제가 꽃뱀이었다 내지는 제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막 그러니까 저는 아예 이렇게 사회 활동 자체를 못해요. 못하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연간 약 4만여 건. 사건 수가 많은 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가하는 2차 가해 수가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3년 발표한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중 2차 가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0% 안팎에 달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지를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응답이 7.4%, 너무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응답이 8.1%에 달할 만큼 2차 가해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조사에서 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한 1순위 정책 수요로 2차 피해 방지책 마련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또 다른 이제 피해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일상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논란. 우리 사회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복되는 배경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경남도가 3.1절을 맞아 도청 본관 외벽에 가장 오래된 실물 태극기인 데니 태극기를 재현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데니 태극기는 대한제국 당시 고종이 미 외교 고문인 오원 데니에게 1890년 하사한 유물입니다. 이후 데니 가족들이 미국에서 간직하다 1981년 기증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데니 태극기 개항은 3월 3일까지입니다. 진주시가 2026년 제1회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경남우주 항공국가산단과 연계해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올해 투자유치 목표액을 1,200억 원으로 정하고 우주항공 및 연관산업 기업 집중 유치,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및 미래 항공기체 실증 인프라 활용 확대, 위성 우주 서비스 산업 육성,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확정했습니다. 구 횡천역 1원 철도 부지를 정비해 조성된 가론의 철도 문화공원이 26일 개장했습니다. 하동구는 총 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해 폐역사와 철도 유휴 공간을 주민 친화형 문화관광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공원은 기존 폐역사 외관을 보존하고 야외에는 산책로와 잔디광장, 쉼터가 설치됐습니다. 특히 15홀 규모의 미니골프장도 조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6일 사천 선상지 테마 관광명소 조성 사업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관광명소 조성 사업은 부채꼴 모양의 사천 선상지를 테마로 한 관광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 187억 원으로 오는 2028년 2월까지 용현면 일원엔 65m 높이 전망타워 조성과 투어 코스 개발 등이 이뤄집니다. 한편 이날 착공식엔 사천시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해 사업 성공과 공사 무죄해를 기원했습니다. 남해군이 25일 지역 의료기관 약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보건의료 분야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은 퇴원 환자 연계 사업과 복약 상담 사업 추진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남해병원, 남해군림노인전문병원과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퇴원 환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찾아가는 복약 상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의료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동군이 최근 행청면 이장 17명이 제출한 사직서를 전원 반려했습니다. 군은 하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직 수리 여부는 임명권자인 면장의 권한 사항이라며 마을 주요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직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후임 이장 선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점도 고려해 행정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려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이 도민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며 하동형 군민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지역 허리층 세대의 자산 형성 지원 장치를 군민연금으로 마련하겠다고 나선 하동군. 하지만 정책 구상과 달리 실행 단계에선 상당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하동군의 재정 자립도는 9.78%, 재정 자주도는 61.16%,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24.93%입니다. 군 추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2,000명 모집 시 약 4억 8천만 원, 2027년 5,000명으로 확대하면 연간 1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재원 조달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올해 상반기 사업에 필요한 4억 8천만 원은 추경을 확보해 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원은 2026년에는 추경 예산을 통해서 한 4억 8천 정도를 확보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할 예정이 있는데, 군 의회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드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 충당 여부, 장기 재원 설계 등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라든가 재정 여러모로 이제 탄탄하지가 못한데요. 이런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런 정책을 나중에 이제 결국 그 재정 문제 때문에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 정책을 위해서 다른 사업들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 역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군의회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민선 8기 들어 군정과 의회 간 정책 이견이 이어져 온 만큼 심의 과정이 변수로 꼽힙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처음 시도되는 하동형 군민연금 모델,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자리 잡을지 재정 부담 논란으로 남을지 성패는 재정 타당성과 정치적 합의 형성에 달려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사진으로 만나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한컷 광장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볼까요? 흰 눈이 내려앉은 집 마당에서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풍물패. 꽹과리와 북, 장구, 징, 태평소 등 사진 속에서도 경쾌한 풍물 소리가 들리는 듯한데요. 지난해 산청 남사예담촌에서 열린 지신밟기 현장. 지신밟기는 정월대보름 무렵 풍물패가 마을을 돌며 한 해의 평안과 풍년을 기리는 민속놀이입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1일부터 이틀간 산청 남사예담촌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주민들이 기산국악당에서 직접 배운 풍물 실력을 뽐내며 방문객과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 꾸며진다고 하는데요. 전통의 멋이 살아있는 산청 남사예담촌에서 올 한 해 희망찬 복을 가득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볏잎이 마치 녹이 쓴 것처럼 얼룩덜룩합니다. 곰팡이성 병해인 벼깨시무늬병에 걸린 벼의 모습인데요. 벼깨시무늬병은 바람을 통해 확산되는데 도정 수율 저하와 쌀 품질 하락을 유발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토양 비옥도가 낮은 노후된 논이나 밀색 재배 과정에서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예방을 위해 모내기 전에 토양 양분 상태 확인과 안정적인 생육 환경 조성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화재 소식, 예고 없는 재난 앞에서 안전교육과 대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요즘인데요. 막연한 공포를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꾸기 위해 경남소방본부가 동행하는 행복안전체험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 과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일반 도민까지 확대했는데요.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승강기 갇힘 사고 대응, 심폐소생술, 그리고 4D 재난 영상 체험까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고 현장에 필요한 수칙들을 익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번 주말에는 안전체험으로 우리 집의 행복을 더 단단하게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한컷 광장이었습니다. 갈상돈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화폐인 진주사랑 상품권을 연간 2천억 원 규모까지 발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갈 예비후보는 언제든지 시민들이 진주사랑 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품권을 대량 발행하고 할인율도 상시 10%, 명절 15%로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규일 진주시장이 취임 후 부강한 진주를 줄곧 외쳐왔지만 진주의 경제 실정은 참담하다며 현직 시장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경호 진주시장 예비후보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들에게 공개토론회 개최와 공명선거 협약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한 예비후보는 26일 당내 경선 단계에서 후보 간 정책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 금지, 정책과 비전 중심의 경쟁, 불법 선거운동 근절 등을 약속하는 공명선거 협약을 체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김건수 국민의힘 진주시장 예비후보가 첫 번째 공약으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26일 대안동 차 없는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도심을 살려야 진주가 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주시청 이청사 원도심 배치, 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 원도심 이전 재배치, 문화와 상권을 결합한 문화참여 상권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한성기 전 신활력 함양 사무국장이 함양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전 사무국장은 현재 함양군의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와 경제 자립도, 지방 소멸 위험 지수와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위기의 함양을 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행정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체계 구축,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구름이 가득 메운 흐린 하늘 아래 나무 데크길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요. 가뜩이나 메말랐던 대기를 적셔주는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금요일 오전에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겨주시는 게 좋겠고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운전이나 보행 시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오전에 비가 오다 오후에는 그치고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그리 많진 않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6도 분포 보이겠고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광주는 오전에, 부산과 제주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광주 5도, 부산과 제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가 오겠는데요. 오후로 갈수록 점차 바다 기상이 좋지 않겠습니다. 특히나 바람은 초속 13m까지로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하계나 조업하시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28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4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 비 소식은 없겠지만 토요일 아침 기온이 0도로 뚝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는 큰 일교차를 보이겠으니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